tried to steal my phone. 와, 누가 제 핸드폰을 탁 낚아채려고 하는데. 탄자니아 진짜 살만할까요? 제가 1년 넘게 살아봤을 때 탄자니아가 정말 살기 어떨지 오늘 한번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탄자니아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사업 방향을 잡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파견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이주하기에 앞서서 걱정되시는 부분은 크게 치안, 물가, 월세, 교육, 의료 이렇게 5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치안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치안은요 비교 대상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에 비교하자면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아프리카의 기타 나라들에 비하면 정말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쪽 아프리카나 또는 내전이 많은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탄자니아는 정말 안전한 나라에 속하고요.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이라는 말을 뺄 수 없는 이유는요. 걱정되는 몇몇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일단 내전이 없고 총기 소지가 안 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안전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피부로 와닿는 치안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소매치기나 도둑, 강도 이런 문제들이 가장 걱정되고 피부로 와닿는 치안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러닝을 해보고 싶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러닝을 나갔습니다. He tried to steal my phone. 와, thank you. 구석으로 가볼게요. 지금 러닝을 하고 있었고 이거 러닝 벨트에 제 차키 그리고 여기 핸드폰을 넣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방금 부모님이 영상통화가 와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뛰었거든요. 큰 길에서 달리면 혹시 소매치기가 있을까봐 골목으로 꺾어 들어와서 이제 영상통화를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누가 제 핸드폰을 탁 낚아채려고 하는데 2인조 소매치기가 실패하고는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 주변 건물에 있는 경비들이 나와가지고 괜찮냐고 훔쳤냐 안 훔쳤냐 그러면서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경험한 건 처음이어서 너무 소름 끼치고 제가 여기 다닌 길은 이렇고요. 여기 이렇게 끝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탁 시도하더니 그냥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라졌습니다. 넣고 집으로 일단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asante. No. Hachkue. Hapo. Yeah. Asante. Yeah, I was shocked. Yeah. So, have you ever seen them? Yeah. He tried. Mwizi. Mwizi. Simu. Wale wamepita bodaboda sio muda mrefu. Yeah, nikasema lingekuwepo hivi naliachia. Walikuwa na pikipiki. Na pikipiki kama hivi. No. Oh. Okay. Hawajachukua simu. Hawajachukua simu hii hapa. Hapo. Thank Yaani you. wameshindwa kwa sababu ya hii hapa. Wameshindwa hapa. Yeah, hapo. Okay. siku njema. Okay. Asante. 정말 놀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실패하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오토바이는 쭉 가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다행인 게 혹여는 제한테 훔칠 게 있는지 없는지 주변에 뱅뱅 도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다행히 뭐 제 얼굴을 보거나 그러지 않고 뒤에서 시도만 하고 그냥 쭉 가준 게 고마운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팔다리가 떨려서 바로 집으로 갔고 그 뒤로 러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맘 놓고 걸어 다닐 곳이 없어요. 따로 제가 맘 먹고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진짜 활동량이 없어요. 또 이제 치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제 친구는 집에 도둑이 2번이나 들었대요. 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물론 그 친구도 외국인이고 경비들이 다 있는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지만 때로는 경비와 결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아니고서는 사실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창문으로 몰래 타고 들어와서 거실에 있는 모든 노트북, 핸드폰, 그리고 뭐 달러 이런 것들 싹 훔쳐갔다고 해요. 그럴 때 아는 척을 하거나 이제 대항하면은 이제 강도로 변하겠죠. 무섭다고 느낀 게요. 탄자니아는 절도를 정말 엄하게 다스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타법 절차가 굉장히 늦다 보니까 도둑질을 해? 우리가 처벌해야 돼 해서 도둑을 이제 주민이 직접 붙잡는 경우 경찰이 늦게 오거나 하면은 주민들한테 맞아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절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고 엄벌해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무섭다는 건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한다는 건 그럴 각오를 하고 훔친다는 거기 때문에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에 넘겨졌을 경우인데요. 탄자니아 형법을 알아보니까요. 단순 절도의 경우 최소 3년에서 7년까지 징역이고요. 무장 강도인 경우에는 30년 이상에서 종신형이라고 해요. 주거 침입 절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가능하고요. 조직 절도의 경우나 혹은 반복범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해서 최대 14년형까지 구형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엄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절도를 시도한다는 건 굉장히 잃을 게 없다는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소매치기를 당했거나 훔쳐갔을 때 사람을 싸우고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내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도둑질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최대한 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은 하되 당했을 경우에도 그냥 보내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제 물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가는요, 싸지 않습니다. 제가 간혹 현지인 음식 뭐 먹었어요 이렇게 올리면 아유 또 바가지 썼나봐요 이렇게 올리신단 말이에요. 현지인들과 같이 가도 그렇고요. 현지인들이 보는 그 메뉴판을 봐도 그 가격이 맞습니다. 임금이 싼 거에 비해서 물가가 정말 싸지가 않아요. 채나 고기나 한국에 비해서는 좀 쌀 수 있지만 여기 사람들의 임금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비싸다고 할 수 있어요. 하루 평균 임금이 5,000실링 또 3,000원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싼 도시락, 기본적으로 우갈리랑 반찬 두세 가지 있는 그런 점심을 먹는다고 해도 최소 2,000실링은 들거든요. 그리고 시 중심에 있지 않고 좀 멀리 있으면 올 때 갈 때 합의가 왕복 2,000실링에서 2,000실링 이상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갈아타고 와야 되다 보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차비도 그렇고 절대 싼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살기에도 어려운 구조이고요. 외국인들이 사는 물가는 어떨까요? 여기서 되게 가는 좋은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모두 타겟층이 외국인이거나 고소득자입니다. 커피 같은 경우에 한국 돈으로 한 2, 3,000원, 스무디 같은 걸 먹으면 10,000실링 이상 하거든요. 한 5, 6,000원 정도 하는 거니까 싸지 않죠. 밥을 먹으면요 평균 20,000실링 정도 들거든요. 뭘 좀 좋은 걸 먹으면 더 들 수도 있죠. 평균 20,000에서 30,000실링 정도 듭니다. 12,000원에서 18,000원 정도 합니다. 저희 가족이 고기 먹으면 통 15,000실링, 조금 괜찮은 거 먹었다면 20만, 25,000실링 나오거든요. 못해도 여기서 7, 8만원, 10만원 초반대가 나오는 거니까 엄청난 가격이죠.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서 싸다고 하는 건 인건비와 야채, 고기 정도? 계란 한 판에 마트에서 파는 계란 10,000실링 정도? 2,000원? 한국보다는 싸다고 할 수 있네요. 저는 그렇게 싸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다음은 월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콘텐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질문도 많아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메시지도 많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답해드리기가 어려운 게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동네마다도 다릅니다. 동네를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비교적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동네는 마사키입니다. 그래서 마사키가 아마 집값으로는 가장 비쌀 것 같고요. 그 외 지역에는 우판가 현지인 중에서 잘 사는 분들이 많고 무슬림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판가에 많이 계세요. 미코체니 같은 경우는 중국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고 크게 이런 동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파견 오시거나 하시면 이제 대다수가 마사키에 많이 머무세요. 마사키 안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머물고 비교적 안전하고 또 인기 있는 단지들은 집이 제가 원할 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가격은요 뷰나 뭐 갖춰진 가구나 집의 크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요. 한 달에 2,500달러에서 비싼 곳은 한 4,500달러 이상까지도 갑니다. 굉장히 비싸죠. 조금 뭐 변두리로 가시거나 현지인의 중산층들이 사는 곳은 그런 곳은 한 달에 100만에서 200만씩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 집들도 괜찮으나 주변 환경이나 주변 치안이 좋지 않고 외국인이 모여 살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외국인이 이사 왔다고 하는 소문이 난대요. 도둑이 들기에도 굉장히 쉽고 하니까 아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외국인들이 많은 쪽 중심지 쪽으로 오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요거는 또 각자 가지고 계신 예산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직접 오셔서 발품을 팔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을 찾는 문제는요. 중개인이 좀 못 믿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한테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는 아파트를 추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 아파트에 찾아가서 집 보러 왔다고 하면 빈집이 있는 경우는 그냥 보여줍니다. 매니저가 나와서 보여주거든요. 돌아다니면서 혹은 구글맵을 보면서 원하는 아파트에 이렇게 전화를 해보거나 혹은 가서 이제 빈집 있어? 하고 직접 찾아야 합니다. 주변에서 알려주시거나 내가 눈여겨보던 집이 매물이 나왔다고 하면 뭐 미리 말을 해둔다거나 중개인분들이 좀 잘 해주고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정말 좋은 직업군일 것 같은데 이 동네에서 거래가 많은 것 같아요. 다음은 교육을 말씀드릴게요. 교육은요. 공립학교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이 다니는 공립학교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화장실도 굉장히 열악하고 에어컨도 없고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외국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이제 국제학교가 있겠죠. 국제학교도 생각보다 많아요. 소규모의 국제학교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좀 규모가 작아질수록 특정한 인종이나 나라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가격이 좀 높고
작고 규모가 큰 곳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학년마다 가격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저학년 1학년 기준으로 연간 32,000달러 정도 듭니다. 그 외에도 연간 $10,000 정도에 있는 학교들도 꽤 있어요. 저는 이제 탄자니아가 처음이고 국제학교도 여기서 처음 보내봤지만 다른 나라에 계시다 오신 분들은 같은 가격이면 타국의 국제학교가 수준이 훨씬 좋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결코 저렴하지 않고, 하지만 저는 국제학교를 처음 보는 입장으로서 매우 만족했고요. 아이들도 이 자유로운 환경, 다양한 문화를 겪어보는 이 환경에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맞는 적당한 커리큘럼에 적당한 가격에 절충을 해서 결정을 했고요. 탄자니아 국제학교를 다룬 영상도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료를 말씀드릴게요. 의료는요, 자주 갈 만한 병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의료비 차이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열나고 아파서 가서 간단한 수액을 맞았는데 100만 실린,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 60만 원 정도를 냈다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 그런 병원은 대부분 큰 병원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큰 병원이라고 해서 다 치료를 잘하고 다 합리적인 가격인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점들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저는 저희 가족에게 잘 맞는 병원을 찾아서 그 병원만 가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거나 수액을 맞은 경우에는 보통 2, 30만 실링, 한 12만 원에서 한 18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냥 약을 타거나 혹은 진료를 보고 간단한 혈액 검사 정도 하는 거는 한 8만 실링에서 15만 실링 정도 냅니다.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약간 포함입니다. 바로바로 병원 진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겪을 만한 질병들 있잖아요. 한포진도 자주 올라오고요. 말라리아나 댕기열, 모기와 관련된 이런 질환부터 시작해서 감기나 열나거나 배탈나거나 이 정도의 질병은 충분히 진료를 잘 받는다고 봐요. 저는 치료를 받았을 때 나름 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남편이 말라리아로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진료를 받았을 때는 한국 돈 한 2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해요. 보험 되냐고 그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아마 파견 나오신 분들의 경우는 회사에서 회사 보험으로 커버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 외에 개인 보험이 해외에서도 커버가 되는지는 아마 개인 보험사와 상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탄자니아에 진출하고 있기도 하고, 또는 사업상 또는 선교 목적상 많은 분들이 탄자니아에 오고 계신 것 같아요. 계획도 많이 세우시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그만큼 탄자니아가 발전하고 있고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목표가 되고 있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총평으로는요, 탄자니아 저는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이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요. 제가 1년 남짓 살았을 때는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살아보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더 살아봐야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탄자니아 살이에 대한 답변을 해보았고요. 또 이 외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언젠가 또 모아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나나테나.